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놀라웠던 게 있어요. 바로 감자칩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감자칩에서 무슨 전쟁이 펼쳐지냐? 여기도 요즘 기술 전쟁이 한창입니다. 반도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1나노미터는 아니고요. 1mm의 벽이 깨졌다. 이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이. 야, 이게 뭐 EUV 공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정 자체를 만들어서 얇게 만드는 1mm의 벽이 깨졌다. 111년 만에 감자칩도 드디어 1mm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반도체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1나노를 반도체보다 감자칩이 먼저 깼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코리안들이 해냈죠. 코리안들의 그 오리온, 킹 오리온에서 0.8mm 초극세 감자칩. 초극세. 좋은 거겠죠.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초극세 감자칩인데 이름이 콰삭칩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왜 콰삭이냐? 먹으면 콰삭 부서진다는 거죠. 0.8mm니까. 좋은 거 같긴 좋은 건가? 하여튼 뭐 포카칩의 극세 버전이다. 야,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되면 0.8mm에서 0.1나노 0.1mm 야, 0.1mm 뭐야? 불면 부서지는 건가? 녹여먹는 날이 올 겁니다. 111년 역사에서 드디어 1mm가 깨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코리아가 해냈죠. 감자칩의 황금 두께는 1.6mm랍니다. 수많은 실험이 있었다 그래요. 한 100명, 1000명 앉혀놓고 입에 하나씩 올려주면서 어떤 두께가 제일 좋냐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1.6 황금 두께. 근데 봉지 감자칩은 조금 그보다 얇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황금 두께인데 이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제과업계에서는 감자칩의 두께가 기술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1mm의 벽을 누가 먼저 뚫느냐가 기술력이라는 거죠. 별개다. 하여튼 그것도 기술력이죠. 야, 이거 삼성전자가 잘 만들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나. 야,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감자칩도 한번 해보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 비율을 잘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기술력인데 우리나라의 오리온이 세계 최초의 0.8mm 공정을 발표한 거죠. 훌륭합니다. 역시 형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삭칩 광고 없습니다. 광고 없지만 특수 공정이 있답니다. 0.8mm를 만들려면은 특수 공정을 개발해야지만 이렇게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는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 감자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감자칩이 왜 나왔냐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어떤 음식점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시켜서 줬더니 두껍다고 불평을 했대. 주방장이 열받아서 손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얇게 썰어줬더니 좋아했다. 좋아했다. 한번 뭐 좀 속된 말로 엿먹어보라고 얇게 잘라줬더니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뉴로 팔았더니 엄청 잘 됐다. 그래서 감자칩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죠. 자, 우리나라 감자칩을 조금 소개 더 시켜드리면 최초의 감자칩 농심 포테토칩, 누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게 농심 포테토칩이고요.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형이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게 오리온 포카칩. 얘랑 다른 게 뭐였냐?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얘랑 다른 게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감자칩이었는데요. 처음에 막 감자 맛 그대로 구수하게. 얘는 뭔가 맛을 좀 넣었죠? 이렇게 뭐 조미를 좀 했단 말이야. 조미를 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 포테토칩에다가 요거 더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가져오면서 물론 그때 들어간 다른 맛도 있었죠. 코리아에는 좀 잘 들어간 맛. 요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질소 맛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맛이 됐죠. 그래서 포카칩이 되게 잘 나가요. 훌륭한 이제 그게 됐는데 좀 많이 첨가해서 문제가 됐죠. 자, 88년에 포카칩이 나왔고요. 근데 그 맛을 약간 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1994년에 감자칩의 또 대명사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자칩. 역시 한국 사람이라면은 감자칩에도 고추장을 넣어야 된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뭐 하면 일단 고추장이나 마늘을 일단 넣어봐야 돼. 한국에 성공하려면. 그 라면이건 과자건 뭐건 일단 고추장을 발라보거나 마늘을 발라봐야 되는데 고추장을 넣은 게 94년에 스윙칩이에요. 근본이죠. 맛의 근본. 야, 그때부터 감자칩 하면 약간 짭짤하거나 약간 매운맛으로 갔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감자칩 그러면은 좀 일률적으로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에 감자칩계의 풍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감자칩계를 뒤집을 바로 그 감자칩 뭡니까? 그쵸. 2014년에 허니버터칩이 등장해요. 짜고 매운 거 싫다. 이 짜고라는 건 특히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 감자칩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국 감자칩. 얘네는 감자칩을 먹는 게 아니라 감자칩을 소금에 넣었다 뺐던데? 야야, 맛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 드셔보시면 2개 이상을 못 먹겠어. 이거 소금에 넣었다 뺐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성인병 직통입니다. 직통. 고혈압 있는 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괜히 미국을 따라해서 짜고 맵고 이런 감자칩이 나온다. 언제까지 그런 걸 먹을 것이냐. 달고 고소하고 약간 느끼한 그런 감자칩은 없는가. 2013년에 허니 버터칩이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요. 옛날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기를 끌죠.
차 사면 드립니다. 야, 여기 왜 붙어있죠? 진짜 오랜만에. 싫어합니다. 싫어. SK 앵커에도 싫어. 차 사면은 여기 감자칩 붙여줘. 너 이거 허니버터칩이죠? 당시에 구하기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박스로 줬어. 박스로. 피아트 500을 구입하면은 무려 2박스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여기 붙어있습니다. 여기. 야, 이거 딱 붙여. 야, 새 차에다가 저거 테이프로 붙여도 되나? 테이프 자국 남는 거 아니야? 하여튼 수입차 구입하면은 이제 허니버터칩을 줄 정도로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폭발을 했고, 당시 허니버터칩 살려면은 심지어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14년 15년에 허니버터칩 살려면은 미리 예약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허니버터칩이 가져온 게 맛, 특히 달콤한 감자칩, 여기 이제 경쟁이 막 붙어갖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감자도 이렇게 맛에 달콤한 걸 넣고 맛에 뭔가 중점을 많이 두니까 그때 또 등장한 것들이 이번에는 바나나 맛 해보는 거죠. 과자 업계들도 녹차 맛 이런 거 한 번씩 해봅니다. 허니버터칩이 대박 났거든. 허니마트에서. 꼬북칩이 2017년에 나와요. 제 최애 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과자죠. 꼬북칩이 이때 나오면서 대박을 치는데, 저런 게 대박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바나나 맛 초코파이.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 바나나 맛은? 그렇답니다. 바나나 맛 땡땡땡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2016년에. 바나나 맛 뭐뭐뭐. 존맛이라고? 괜찮아? 그래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하는 게 녹차 맛. 한 4, 5년 됐어요. 녹차 맛, 바나나 맛. 모든 과자에 녹차 맛이라게 등장을 해. OS 녹차 맛. 몽쉘 녹차 맛. 이건 별로입니까? 형님들의 입맛은 바나나구나. 바나나가 더 좋다. 이 녹차보다. 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전 이미 예상을 했어요. 형님들이 바나나를 더 좋아할 거라는 거. 그걸 왜 알고 있었냐? 형님들, 누님들 어린 시절에,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거 있잖아요. 바나나 요거 하나에 2,000원? 짜장면 하나에 1,500원 할 때입니다. 요거 하나에 2,000원 했어요. 실합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한 개. 이거 짜장면 하나에 1,500원 할 때 이거 2,000원 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라니까. 이분들 안 믿네? 저도 말로만 들었지. 근데 형님들 시대엔 그랬어요. 이거 짜장면 한 그릇하고 삐까삐까 했어. 이거 맛이. 왜냐면 수입산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내가 왜 기억이 나지? 제가 예전에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옛날에 제 동생하고 우리 어머님이 바나나를 사줬어. 이렇게 된 거. 사주셨는데 아깝잖아요. 이게 거의 짜장면 한 그릇이야. 그래서 아껴 먹고 있었거든. 거의 안 먹고. 제 동생이 요거를 홀라당 먹은 다음에 나를 쳐다보는 거야.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야, 진짜. 아니, 홀라당 먹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들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물론 거의 제가 엄청 어렸을 때죠.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의 기억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어. 이걸 들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거야. 지가 다 먹고. 그러더니 내가, 이러니까, 엄마를 쳐다봐. 얘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손가락 저거 이거 하면서 손가락 하는 거죠. 엄마 쳐다보면서 이거 달라 그러라고. 오빠 거 이거. 그럼 난 아직 안 먹었거든요. 이 정도도 안 먹었어. 아까워. 이렇게 하면 됐던 건데, 엄마가 그 동생한테 그것도 양보 못하냐고 등싸대기 맞아갖고 요거 뺏겼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수 없다, 이거. 야, 누군 아껴 먹으려고 누구 맛있는 거 몰라서 그랬나? 녹여 먹다가 등싸대기 맞고 요거 뺏겨갖고, 그때 동생은 뭐 한 6살, 7살 했죠. 6살짜리 할 때 이거 뺏겨갖고 세상 그렇게 억울해서 거의 뭐 3,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형님들은 분명히 이거에 더 땡길 거다. 그쵸? 바나나 맛 하면 왠지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 지금은 저가 과일의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입산이어서 엄청 비쌌어요, 바나나가. 제사상에 올라갔을 거예요, 제사상에.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녹차 맛. 빼빼로 녹차 맛. 요건 괜찮습니까? 요것도 아닙니까? 역시 형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녹차 맛이 아니라 바나나 맛 빼빼로. 요게 한 4, 5년 전에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랬었는데, 그 달콤한 맛 경쟁이 조금 지나니까 조금 사그라들었죠. 예를 들면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도 뭐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보통 과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맛 경쟁이 아니라 두께로 간다. 이렇게 될 바에 우린 두께로 가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2016년도에는 좀 두껍게 해봤어. 1.6mm가 아니 1.4에서 1.6mm가 최적의 두께였는데 좀 두껍게 2mm 공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혜태에서. 오리오는 3mm 공정도 나왔어요. 무뚝뚝 감자칩? 이게 뭐지? 새로운 식감과 맛을 구현한 무뚝뚝 감자칩 이런 거 나왔다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아했대. 은근히 잘 안 팔린 거야. 그래서 저거 두꺼운 걸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심이 한 방을 날렸죠. 아니다. 우린 얇게 간다. 1.4mm 공정.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기술이다. 그래서 감자 군것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래서 얇은 걸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쭉쭉 얇게 가는 게 요즘의 대세죠. 그러다가 이런 것도 물결 모양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물결 모양도 그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더 좋아할까봐 했는데 잘 안 먹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조금 더 발달시켜서 얇은 걸로 가자.
극세 감자칩. 여러분들이 배불러 할까봐 극세를 만든 거죠. 극세 감자칩. 다이어트에도 좋고, 양은 똑같을 거야. 양은 똑같은데 이 얇게 만든 거 잘 팔리길. 화삭칩 맛있을 것 같다. 화삭화삭하게 맛있는 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이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건 누가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컨설팅 회사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컨설팅 회사에 가면은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코비드-19이 코로나19가 감자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서를 쓰시오. 보통 한 300페이지 써야 돼요. 시간은 한 2, 3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발표하냐? 여기 뭐 유명한 기업 가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코로나19가 감자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장님, 이하, 이사, 상무 전부 쫙 앉아있는 데서 요걸로 웃지 않고 발표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앞에다 노려보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보통 컨설팅에다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걸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옆에 있던 과장님이 있던 회사가 그게 무슨 회사였더라? 중공업이었어요. 뭐 철 만들고 뭐 동 만들고 막 이렇게 회사인데 컨설팅을 받았더니 우리 회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랬더니 컨설팅을 하신 그 곳에서 한 10년 전에 생수 사업으로 바꿔라. 컨설팅 결과가 생수였어요. 진짜입니다. 컨설팅에 생수가 나와서 중공업 회사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결과가 생수로 나왔대. 물론 우리는 이제 막내 사원들이니까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회사 갈 길이 생수였나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이 생수를 좀 알아보러 이렇게 산에도 가고 좋은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라는 게 이제 컨설팅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됐고 저 볼스바겐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전격 만우절 기념해서 나온 감자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파나? 고향 만두칩? 고향 만두칩은 뭐야? 만두칩이 감자야? 고향 만두칩 전격 판다 그럽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서 옆에 있는 편의점 가면은 저 초백이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안 낚인다. 안 낚여. 에이 장난해.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걸 낚여. 편의점 CU는 칼텍 고향 만두와 고향 만두칩을 단독 판매한다. 자, 나온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 보면은 만두인지 과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줄 때 하나는 한쪽에 만두, 한쪽에 만두칩을 넣은 다음에 어느 게 과자인지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헷갈리게. 실제로 출시됐다 그래요. 가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고향 만두칩. 야 근데 그렇게 땡기진 않는데 고향 만두칩. 요 만우절 과자 중에서 또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건 뭐냐? 우리의 붕어 싸만코가 맨붕어 싸만코. 맨붕어 싸만. 이게 실제 나왔답니다. 맨붕어 싸만코. 먹고 싶은데.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압니까? 잘 읽어보면은 여기 써있죠? 불닭 소스를 넣었어. 뭐라고? 아이스크림에 불닭 소스를 첨가해 매운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맨붕어 싸만코. 아 그래서 먹으면 맨붕이라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빨간 붕어가 울고 있잖아 지금. 불닭 소스 싸만코. 그래 불닭 소스를 먹으면 매우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입을 넣으면 안 맵게 정화할 수 있잖아. 물과 불을 동시에 먹는 거네. 얼음과 불을 동시에 먹는. 아 참신하다. 팔릴지 모르겠지만 참신합니다. 또 전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더위 사냥은 뭘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더위 사냥 있죠? 시원하게 먹는 더위 사냥 하면서 하는 거. 추위 사냥? 아닙니다. 아이디어 조금 더 내봐. 더위 사냥에 뭐를 넣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는 분 있네? 고래 사냥 아니고요. 더위 사냥에 타우린을 넣어서 졸음 사냥으로 만들자. 야, 이걸로 만들자는 거죠? 레드불이나 뭐 그런 것들. 야, 타우린을 왕창 넣어서 먹으면 졸음 사냥. 어차피 시원하니까 잠도 깨는 마당에 야, 거기다 타우린을 넣는다고? 야, 그러면 저거 한 3개 먹으면 가는 건가? 내 인생 거기까지인가? 앞으로는 슈카너도 마시지 말고 이 졸음 사냥 빨면서 이 방송하면 된다. 타우린 1000mg을 넣었다. 에너지 드링크 아이스크림. 아이디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저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3개 이상 드실 경우 뭐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써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자에서도 아이디어 상품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졸음 사냥 그리고 멘붕 싸만코 그 광고는 없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요즘엔 좀 들어갔죠? 1만 시간을 꾸준히 연습하면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언제 나온 일이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 요런 연구 결과가 몇 개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서 한두 학자 굉장히 집중적으로 팠죠. 연습이 최고로 만든다. 1만 시간을 하면 너는 전문가 아니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교수님이 조금 앞장서신 분인데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에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습을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천재로 알려진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노력꾼이다. 1만 시간 이상이. 너가 잘 못하는 거는 노력을 안 해서다.
너가 최고가 되지 않는 건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 되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책도 나왔죠. 물론 이 책 내용 자체는 그건 아니었는데 책에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물론 책에서는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지만은 하여튼 우리 개인들한테는 1만 시간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 2010년대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휩쓸었는데 그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1만 시간이라는 걸 잘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뭐 하면 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유명했어요. 나는 1만 시간 훈련을 해서 PGA 골프죠. 미국 프로 골프 선수가 되겠다. 내가 몸으로 한번 실증해보겠다. 저게 사실인지. 나이도 31살인가 뭐 32살인가 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1만 시간에서 PGA 골프 선수가 되겠다 하면 된다며 라고 전직 사진작가인 맥 롤린 씨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분인데요. 도전을 했어요. 이거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30살 넘었거든요. 골프채 처음 잡아온 다음에 1만 시간 뭐 하루 10시간씩 얼마입니까? 1년에 3,000시간이니까 10시간씩 3년 하면 나는 PGA 투어 선수가 될 수 있다. 2764시간을 채웠을 때 인터뷰한 거예요. 아직 7300시간 남았죠. 7300. 물론 이거 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무시했다. 내가 휴가 중에 라운드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치냐고 무식해서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커플이나 그 부부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괜히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하던 사진작가를 때려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해서 1만 시간의 골프 선수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요, 실제. 이게 아마 2012년에 도전을 했고 계획대로 하면 2016년에 PGA 선수가 돼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없는 걸, 내용이 없는 걸 봐선 아마 아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만 시간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 나이는 한 40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도전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형은 몸으로 했고 근데 저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왜 회의적이냐? 나는 봤거든. 저 형은 자기가 몸으로 뛰었잖아. 저는 몸으로 봤어요. 1만 시간 아니야. 그거 안 돼. 해보니까 아니야. 야, 이거 아니더라고. 이거 1만 시간을 해도 그 무한 헌터 초보만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걸 몸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야. 내가 1만 시간 한다고 입료하니 안 돼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해보니까 의구심이 조금 그래도 야 스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시간이라도 표시가 안 됐잖아. 내가 1000판 2000판 잘 모르겠고 의구심이 약간 들었는데 이게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 게임들은 옆에 플레이 타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와우라는 게임을 옛날에 할 때 한 2, 3년 하다가 플레이 타임을 보니까 내 캐릭터들이 캐릭터 접속해있는 시간이 300일을 넘어가더라고요. 300일이면 7200시간이잖아. 거의 1만 시간에 근접하려고 그러는데 고수긴커녕 검투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안 돼.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열심히 했거든. 나를 받쳐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10,000시간으로 안 되던데. 딱 표시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써온 시간이. 이게 그냥 고인물은 되는데 프로는 안 되더라. 이거를 게다가 한국인들은 이 정도 투자한 자들이 국가 단위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리아에서 국가 단위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론이 쏙 들어가요. 수많은 실증 사례들이 나왔거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수많은, 한 몇백만 건 나오지 않고 몇십만 건 나온 것 같은데, 뭐, 스팀이건, 뭐, 롤이건, 하여튼 뭐건, 수많은 실증 사례가 나오면서, 뭐, 이런 거. 1만 시간을 한다고 네가 일로 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라는 쪽으로, 저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10년대 중반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사회가 깨닫는 거죠. 야야야. 옛날에는 약을 팔 수 있었는데 요즘에 옆에 시간이 찍히거든요. 어디서 지금 약을 팔고 있어? 약 파는 게 논문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정 구간 이상은 안 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뭐 다이아에서 걸린다든지 그 마스터에서 걸린다든지 어떤 분은 그 실버에서 걸리고 하시죠. 골드에서 걸리는 분도 있고. 제가 이거 미처 몰랐는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제가 롤을 잘 안 하니까 롤 티어의 등급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방송에 가서 롤 티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어보다가 자기가 브론즈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웃었거든요. 브론즈면 맨 아래잖아. 부실골. 그래서 풋 웃었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 야야야. 몰랐어. 그거 민감하구나. 그거 한번 웃었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 죄송한데. 부실골. 뭐 위에 뭐 다 하여튼 뭐 그랬는데 1만 시간 법칙이 틀렸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느낌에. 꾸준한 노력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지만 절대적인 충분 요건 아니라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노력을 한다고 다 비슷하게 가는 건 아니다. 약간 그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연구까지 했대요. 미국 심리과학회. 중앙일보에 나온 건가? 신문 어디 나온 거 갖고 온 건데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이라고 썼지만 이건 학문. 학문은 다풍. 여러분 절대 교수님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니야. 교수님은. 야 게임은 26%. 게임도 74%가 선천적인 재능이야? 야 이거 어딨어 연구한 거야. 야 그래요? 아 나 중간에 한 거 같은데. 음악 스포츠는 당연히 더 높고.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교육 학문은 96. 교수님은 하지 마십시오. 교수님이나 박사는 하지 않는 걸로. 저처럼 그냥 석사 정도만 노예 석사 정도만 따고 하는 게 낫지. 야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 그러냐? 지능이나 성격, 환경, 유전자, 시작한 연령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직 투자 시간만으로 당연하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당연하겠지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 했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말들도 있어요. 5도로 숙련될 경우 연습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이제 와서 보면은. 예를 들면 다이아까진 갈 수 있어도 거기서부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위로 가는 거는 2만 시간, 3만 시간하고는 다른 얘기다. 어디까지 한계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연습이 아주 필요 없냐? 연습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든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낫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그쵸? 맞는 말이네. 나보다는 실력이 좋아지는데 옆에 딴 사람보다 낫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듣다 보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맞는 말이죠.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하여튼 뭐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입년이나 페이커가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람마다 당연히 잘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하나에 만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형님들, 누님들 시기에는 사실 저게 금과 옥조였어요. 옛날에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옛날엔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당오락. 고시촌생활 10년에 빛나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확실합니다. 그 당시를 휩쓸었던 단어. 11년 정도 있었어요. 고시촌생활 떡밥 11년을 먹어보니까 사당오락. 전형적인 일만 시간.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더 무서운 형도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3당 4락. 여기 미친 거 아니야? 3시간 자고 사람이 살 수 있나? 3당 4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거 제정신 아니지. 3시간 자면 붓는 게 아니라 야 병원 가야지. 3시간 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시간으로 밀고 가는 거. 요즘에는 그게 어디에 갔냐면 고시나 공시. 너희가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문제는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지만은 여기에서 배우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까지 1만 시간을 사람들한테 고생을 하면서 하게 해야 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뭐 자격증식으로 좀 만들면 되잖아요. 한 80점 넘으면. 혼나겠지만 80점 넘으면 근데 우리 사회의 수능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절대적인 지식 수준이 아니라 변별력을 원하죠. 노력의 순서대로 줄을 세워주는 딴 건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줄이 중요하잖아요.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줄 세워주는 변별력이 필요한 이게 언제적 그건데 우리 대표적인 게 수능이죠. 변별력이 최우선이다. 수능이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 수능이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너의 노력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은 그 수능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해냈으니까 훌륭한 시험이죠. 근데 언제적 그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표현 쓰죠. 변별력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기교가 기교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난해한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는 이유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를 세워야 되니까. 줄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걸 위한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서 우리 뭐 공시생이건 고시생이건 뭐 수능생이건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잖아.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1만 시간 법칙. 거기를 다 밀어넣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죠.